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 5월. 그러나 우리 국민들 마음은 짙게 짓눌려 있는 참담한 심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한테 항의를 하고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가서 집단으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수의 횡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입법 독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어제 4월 30일 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내일 모레 5월 3일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날 중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이 두 법안의 공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은 업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물론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또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한테 있는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제 업보이고 제 잘못이고 모든 것은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내 탓입니다. 선거의 엄중함.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는 선거가 모든 것을 결정짓고 그 선거에서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은 그것을 두고 후회하고 겪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 뼈저린 교훈을 일요일 아침에 느끼게 됩니다. 그 선거 직전까지 제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조국 사태, 그것으로 총선은 치르나 마나다. 이미 끝났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문에 치명상을 입고 소수 아주 몇 석 없는 그런 정당으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오만했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저도 오만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고 소선거구제여서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 제도를 몰랐다. 그래서 표가 한쪽으로 쏠렸다.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몇 % 차이 나지 않는데 의석은 거의 반토막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나중에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번에 검수 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검수 완박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검수 완박에 반대한다가 50%, 55%쯤 되고 검수 완박에 찬성하는 여론은 30%대에 불과합니다. 무려 20%포인트, 15%포인트 이쯤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국민, 대다수 국민들은 검수 완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러나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5월 3일 아마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70여 년 축적된 그 수사의 역량과 노하우, 이것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경찰로 넘어가고 일부는 공수처로 넘어가고 흐지부지 되는 사건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화장실 가서 혼자 웃고 있는 전국적으로 지능 사기범들,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비리 혐의자들, 정치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유명자한 사건에 연루된 자들, 자기네들 세상이 다시 한번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혼자 침대에 누워서 웃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그렇게 우리 근대 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또 넘어갑니다. 이른바 의회주의, 우회민주주의, 선거를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참 무력하기 짝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전기톱과 해머를 들고 국회의장석을 점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 거라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구속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장 이쪽에서는 이른바 양쪽 검수완박법, 검찰청법 개정안,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을 이제 5월 3일 날 내일 모레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담하시죠? 뭐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 아 저쪽 당신네들 책임이야 이렇게 목소리 높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 국민이 함께 져야 할 업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그 양식 있는 재판관들이 있다면 그 재판관들의 손에 의해서 검수완박법이 저지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마지막 신라 같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탄생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수사보안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검찰 등등에서 아마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일요일 아침 날씨는 투명하게 맑게 개어 있습니다만은 기분은 먹구름이 가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은 절망하지는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입법 독재 언젠가는 바로 잡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게 선거를 한번 잘못한 저의 업보, 그 선거 직전에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거만했던 저의 잘못이라고 여러분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들 선거가 끝났다 해보나 마나다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었는데 기자로서 저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발등을 찍고 싶을 만큼 크게 후회가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고 이미 뒤집혔습니다.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말하지 못한 그 죄과가 저한테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